여러분, 제가 오늘 양심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렇게 가까이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막힌 혜택들이 많았는데 왜 몰랐을까? 매달 몇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씩 나가는 피 같은 내 돈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런 혜택들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쓸데없이 손해보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면서 대부분의 보험들을 정리했는데요. 저의 고백은 설계사인 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처럼 더 늦기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들을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4가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4가지 혜택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의 생활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하진 않겠지만 살면서 한 번이라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병원비 때문에 식은땀을 한번 흘려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암 진단이나 큰 수술비 또는 장기간 입원 등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데요. 그런데 막상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은 잔뜩 가입했는데 병원은 한 번도 안 가고 매달 꼬박 수십만 원씩 보험료만 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게 굳이 필요한가? 혹시 돈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혹시라도 크게 아프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쉽게 해지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정말이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간보험을 마치 만능처럼 여기면서 좋다고 하니까 남들 따라서 이것저것 다 가입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마치 명품을 사는 것처럼 남들 다 있는 보험을 나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더 늦기 전에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가계 경제에 알게 모르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국민건강보험에 숨어있는 막강한 혜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병원에 갈 때 병원비 조금 덜 나오게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보험 설계사로서 돈을 벌고 있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이것저것 너무 많이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고객분들과 상담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에 대해서 먼저 안내드리고 정말 필요한 보험들만 최소한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무리해서 내시는 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혹시 나도 쓸데없이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건 아닐까? 이 불안감은 단순한 개인적인 고민을 넘어서 대한민국 많은 가정의 공통된 현실이고 어쩌면 당신의 통장을 잠식하는 괴물일지도 모르죠.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낸 본인 부담금이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의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초과된 비용만큼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쉽게 말해서 내가 벌고 있는 수입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공단에서는 일부 부담금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올 한 해 동안 쓴 병원비를 정산하고 내년에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당장 병원비를 내가 내야 하고 길게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소득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10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작년 병원비가 급여 1천만 원이 나왔다면 자기 부담금 상한선이 87만 원이기 때문에 87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87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본인의 소득 분위에 맞는 상한액까지만 병원비를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저곳 여러 병원에 다녀와서 병원마다 병원비가 상한액보다 적게 나왔다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소액으로 여러 병원을 다녔을 경우 1년 동안 낸 병원비의 합이 본인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거 역시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좀 많이 다녀온 것 같다면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환급해주지 않으니 건강보험공단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 환급금 조회를 누르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여 로그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건강보험 어플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건강보험 어플 상단에 민원 여기를 누르시고 조회를 누르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화면이 뜨는데 로그인 하시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컴퓨터나 핸드폰 어플로 하시는 게 어려운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인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 부담 상한의 환급금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원 혜택 두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지원이 보다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내 소득 수준에 비해 재난적으로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본인 부담액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도 지원해주고 2023년 이전에는 연소득 15%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연소득의 10%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2022년까지는 45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해야 지원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10% 금액인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가구 합산 재산 과표액 기준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질환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다면 현재는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원금 한도 또한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연간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꼭 기억해 두시거나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때 꼭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 8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의료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의료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분들은 개별 심사를 통해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재난적 의료지원 사업은 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지만 실손보험이나 국가 지자체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엔 이 수령 금액은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 비율을 다시 계산해서 지원해주고 이미 중복으로 받으셨다면 그 부분만큼은 추후에 환수가 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센터 1577-1000번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 받으시고 방문하시면 헛걸음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다음 건강보험공단 세 번째 혜택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들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큰 질병들이 발생했을 때 치료 기간이 비교적 길다 보니 병원비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런 큰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종류에 따라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질병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90%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암의 경우 산정특례로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례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면 암 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 환자로 종료 예정일 3개월 전에 신청하시면 재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5년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치료들은 급여 항목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 항목들을 말하고 반대로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점 유의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아마 내가 큰 병에 걸리게 된다면 최신 의료 기술로 예후가 좋은 치료를 받고 최대한 빨리 완치되길 바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급여 치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처럼 개인이 개별적으로 민간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대신 산정특례 제도에서 비급여 보장이 안 된다고 해도 민간보험과는 중복으로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받게 되면 내가 받은 보험금을 제외하고 지원해 주거나 이미 받았다면 환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산정특례 제도는 내가 민간보험을 아무리 많이 가입했다고 해도 혜택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비급여 부분만을 생각해서 준비하면 되는데 이걸 바꿔 생각해보면 모든 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굳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이것저것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원 혜택 네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서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등급은 신청인의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수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등급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으로 분류되고요. 인정된다면 크게 재가급여 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 특별현금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재가급여란 어르신이 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인 세면, 식사, 옷 갈아입히기 등 가사 활동인 취사, 청소, 세탁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가지고 가정에 방문해서 목욕을 도와드리고 방문 간호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의사의 지시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 보호는 어르신을 낮 동안 장기요양센터에 모시고 신체 활동, 인지 활동, 재활 등을 제공한 후에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요. 시설 급여는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 노인 공동생활 가정 등 입소해서 24시간 돌봄을 받는 방식인데 등급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요. 가족 요양비는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적 사유를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고 수급자에게 23만 3,4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급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다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복지용구라고 해서 이동 변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간이 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등 복지용구 용품 종류가 다양한데 급여는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 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고요. 일반 수급자는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급여 수급권자 등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를 부담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설명드린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어르신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요양 및 간호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호전과
건강 유지를 돕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이 감당하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돌봄 부담을 덜어주어서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을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전문 요양 서비스는 비용이 상당하지만 보험 혜택을 통해서 국민 부담률을 낮춰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거죠. 비전문적인 가족 돌봄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댁에서 혹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남은 여생을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이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본 국민건강보험의 4가지 엄청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내 소득 수준에 맞춰서 병원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파격적으로 포함해서 소득 대비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의 50% 이상을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리더라도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어르신 돌봄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후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 그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국민건강보험의 놀라운 제도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휘청거릴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줄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제 쓸데없이 불필요한 보험료를 현명하게 아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손보험, 암보험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민간보험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 국가 공인의료비 혜택과 같은 제도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해서 등골 휘어가면서까지 민간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민간보험은 비급여의 항목들에 대해서 대비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고, 내 증권을 확인해서 정말 내가 가진 보험들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